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계십니다. 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영상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성혁 장관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한 해 선배십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한 해 선배시고요. 또 해군 장교를 나오셨습니다. 예, 뭐 학교 다닐 때나 뭐 그 사회에 나와서도 살갑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뭐 선배님도 저 아실 테고 저도 선배님 잘 압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계시는 우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영상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혁 장관님, 네, 이게 뭐 공적인 말씀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일개 유튜버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문 장관님의 한 해 후배가 됩니다. 문 장관님은 81년도에 졸업을 하셨고요. 저는 82년에 졸업했으니까 그 졸업 후에 바로 해군 장교 가셨지 않습니까? 저도 해군 장교 갔습니다. 1년은 뭐 해군에서 같이 근무를 한 셈이지만 함께 뵙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상선에서 1등 항해사까지 하셨죠. 저는 한진해운에서 컨테이너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또 문 장관님께서는 해운회사 근무를 하시다가 모교인 해양대학에서 교수도 하셨고요. 또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국제회사대학에서도 또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양수산부 장관님이 되셨죠. 개인적으로 축하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자, 문 장관님, 오늘은 세월호 7주기 되는 날입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라 부를게요. 문 선배님. 오늘 7주기 행사에 참석하신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안산에 가셔서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하신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 내용을 뭐 간단하게 한번 뉴스를 한번 인용을 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석에 참석한다. 이번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1부 기억식과 2부 4.16 생명안전공원 선포식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문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희생자와 가족,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기자분들한테 보도자료를 줬겠죠. 뭐 대부분의 기사 내용이 그와 같이 비슷합니다. 근데 장관님, 아니 선배님, 정말 가족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진실 규명 아니겠습니까? 촛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대통령께서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가족분들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생자와 가족,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와 위로의 말씀, 어떤 사죄입니까? 무엇에 대한 사죄죠? 배가 기울어졌는데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입니까? 아니면 보건성도 부실한데 과적까지 해가면서 다니는 배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입니까? 아니면 우왕좌왕하느라 골든타임 다 놓친 해경에 대한 사죄입니까? 헬기가 와서 한 사람 두 사람 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사죄입니까? 유리창을 막 깨서 막 구하지 못한 사죄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배님께서 그건 그때 일이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라는 마음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십니까? 선배님도 항해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해군에 계셔봤잖아요. 대학에서 박사도 받으시고요. 회사대학에서, 국제회사대학에서 교수도 하셨고요. 우리나라의 해상 운송과 항해와 운항에 관해서 최고의 석학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건은 7년이 지나도록 진실 규명이 안 되고 있는 거냐 말이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가 기울었는데 항해사가 발라스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콘솔이 있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배는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에 물 넣는 거로 모자라면 왼쪽에 물을 빼서라도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왕 문어가 내리쳐서 갑자기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울어지는 만큼 발라스트 펌프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해사가 발라스트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이 불능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세월호에는 발라스트 펌프가 3대입니다. 어떻게 발라스트 펌프 3대가 다 동시에 고장날 수가 있는 거죠? 출발하기 전부터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죠. 화물을 실을 때 이 보건성 불량한 세월호는 조금만 실으면 기울어집니다. 화물 실을 때 계속 발라스트 펌프를 썼을 거고요. 출항할 때 선미가 늘 빠지기 때문에 드라프트 홀수 맞추느라고 또 발라스트 펌프 썼을 거고요. 외해로 나오자마자 이제 안정성 때문에 다시 물을 넣느라고 평형수 채우니까 또 발라스트 펌프 썼을 거고요. 사고 직전까지 발라스트 펌프를 잘 사용했던 배입니다. 발라스트 펌프는 선박의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배가 기울어서 눌렀는데 발라스트 펌프가 작동이 안 돼요? 세월호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때를 묻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세월호에 발생한 문제점들 가운데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발라스트 펌프가 작동이 안 되면 누가 발라스트 펌프를 손을 봤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럼 뭘로 확인합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선조위에서도 레포트에 적어놨는데요. 기관실 CCTV로 확인이 가능한데 기관실 CCTV를 보면 혹시라도 누가 발라스트 펌프에 가서 손을 봤을지를 알 수가 있는데 기관실 CCTV도 10분 전에 고장이 나요.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평소에 잘 작동하던 CCTV가 왜 멀쩡하던 CCTV가 사고나기 10분 전에 고장이 납니까? 우리 선조위 보고서에 보면 배가 기울어서 CCTV가 문제 있을 거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그 시간대 1도도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브릿지에서 조타수가 이상하네 왜 자꾸 배가 오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그 상황은 있었지만 1도도 기울어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선조위도 조사를 잘못한 거죠. 기관장이 브릿지에서 선장도 없는 브릿지에 계속 남아서 엔진의 컨트롤 상태를 선장이나 항해사에 오더 없이 기관실 모드를 브릿지 모드로 전환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관장이 선장이나 항해사의 지시 없이 한쪽 엔진을 그것도 슬로우 다운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관장 아니라 기관장 할아버지라도 선장이나 항해사 오더 없이 엔진 못 쓰는 거 아시잖아요. 군대 같으면 적결 처형감이죠. 엔진 함부로 쓰면 전투 중에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엔진을 마음대로 써요? 만약에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엔진을 썼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음모론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선배님. 저는 승조원의 진술서, 해경에서의 진술서, 검찰에서의 진술서, 재판 기록, 선조의 보고서 모두 면밀히 다 보고 결론 내리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런저런 자료를 모으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여기저기서 엉뚱한 원인을 짓고 앵카다, 잠수함이다, 솔레노이다 그쪽으로 달려가는 바람에 누군가는 잡아주겠지 기다렸다 금년 들어서는 안되겠구나, 더 시간 가면은 이 정부 내에서 진실을 밝히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싶어서 금년 초부터 제가 방송도 하고 팟캐스트에 출연도 하고 이렇게 장관님께, 선배님께 영상 메시지도 드리는 겁니다. 기간부 전원이 사고 후에 사관데크에 모여서 30분 동안 캔 맥주 마시면서 담배 피우고 얘기 나누고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너무 유명해서 뉴스가 많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아시겠죠. 기관장 스스로도 재판장 들어가면서 죽을 죄를 졌다 그랬고, 예, 그랬습니다. 황당하죠? 캔 맥주를 마시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나가니까 바로 그 자리에 해경증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전원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이 기관 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해 파트가 전원 탈출했습니다. 세월호에서 전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딱 두 개입니다. 기관부 전원 탈출, 항해부 전원 탈출. 그러나 국민들이 보는 TV 자막에는 단원고 학생 전원 탈출이라 전원 구조라는 거기에 전원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판결문 보셨습니까? 항해사와 여객 사무장이 어떻게 할까요? 승객들 지금 탈출시켜야 되지 않냐고 여러 차례 건의하고 얘기했음에도 선장은 계속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12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다가 선장이 탈출을 했습니다.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엔진이 살아있는데 엔진을 꺼버려요. 엔진이 살아있으면 주변이 인근이 다 섬인데 어딘가 인위적으로 자초를 시켜도 더 이상 안 가라앉잖아요. 근데 엔진을 꺼버려요. 임의로, 마음대로. 기울어진 배에서 더 이상 구조가 불가능한 배에서 선장이 엔진을 다시 가동해서 어디론가 가기 위한 명령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관부가 전원 기관실을 비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님, 지금 나한테 왜 이래?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지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왜? 딱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한마디만. 선배님께서는 세월호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알고 있는지. 대한민국 해양수산의 최고 책임자이신 장관께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문성혁 항해사님께서 문성혁 장관님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알고 있는지, 세월호 사고 원인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선배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장관 하시면서 계셨던 자리입니다.
의자는 바뀌었겠지요. 더 좋은 의자로 바뀌었겠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거기에 있으면 지금까지 생떼 같은 아이들의 고통과 아픔과 그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전직 국방장관과 전직 해군참모총장 두 사람을 공수처에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 컨트롤 안 되는 사람이구나. 또라이야. 관종이야. 정치하려고 저러나. 아닙니다.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고 천안함 진실이 밝혀지고 민주당이 아이고 그동안 고생해서 비례대표 싸들고 와도 저는 발로 걷어찹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가지고 오지도 않겠지만 가져와도 발로 찹니다. 저 여의도 바가지 엎어놓은 것에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선배님 혹시 암에 걸려보셨습니까? 암에 걸리면 육신의 절반은 거의 죽음 가까이 갑니다. 전 걸려봤습니다. 그때 아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제 영혼의 절반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이탈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겨놓은 유지가 무언가 그거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겨놓으신 유지대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그 말씀 새기면서 계속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선조위가 가동됐습니다. 몇 년 전이죠. 선조위가 가동되면서 모두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이고 이제 시원하다. 선조위가 이제 스타트를 했으니 우리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다들 그냥 편하게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조위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라? 결론 내놓은 게 없네. 그래서 이후에 사참위가 받았지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내인설, 외인설, 열린한, 닫힌한, 내력, 외력 두 가지 레포트 내고 끝났죠. 거기에 대한 우리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석학들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두 개의 안을 내놓고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을 더 우리는 바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걸 조정해 줍니까? 누가 이걸 조율해 줍니까? 누가 결론을 내려 줍니까? 우리 해양수산부에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만한 조직과 인력과 특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해양수산에 대한 모든 조직과 모든 기관과 모든 연구기관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에 그거를 조율할 만한 그런 브레인들이 없습니까? 특위 만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자, 제가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월호의 항적입니다. 이걸 보고 모두가 달려간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급선회, 급선회, 급선회. 반복적으로 급선회를 외쳤습니다. 이 급선회가 왜 이렇게 일어났지? 이 급선회의 원인이 뭘까? 이 급선회 때문에 이렇게 돼서 급선회, 급선회. 따져볼까요? 자, 7개로 나눠봤습니다. 1, 2,
3, 4, 5, 6, 7. 1번 구간에서는 29초 동안 10도 좌경사하고 10도 우선해야 합니다. 예사롭지 않지요. 10도나 배가 왼쪽으로 기우니까요. 여객선은 10도 이상 기울지 말라고까지 IMCO, IMCO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도 기울어 버렸습니다. 또 10도 우선회를 합니다. 자, 이 10도 좌경사, 10도 우선회 중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전부 급선회를 얘기합니다. 자, 29초 동안 10초 우선회 한다면 3초에 1도입니다. 3초에 1도. 3초에 1도 돌아가는 거. 10도를 30초 동안 가는데 그게 어떻게 급선회입니까? 자, 1번 구간 10도 좌경사 10도 우선회, 2번 구간 9도 좌경사 15도 우선회, 3번 구간 7도 좌경사 10도 우선회, 4번 구간 20도 좌경사 25도 우선회를 해서 52도까지 넘어갑니다. 4번쯤 되어서 화물들이 와르르르 쏟아지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3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1번, 2번 구간을 합쳐서 사고의 발단, 3번, 4번을 합쳐서 진행, 5, 6, 7을 합쳐서 사고의 결과, 그나마 빠르게 돌았다고 하는 부분은 5번, 6번, 7번 사고의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이것도 저는 급선회라고 말하기 싫습니다. 빠른 선회. 자, 우리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선배님, 원인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원인이겠습니까? 1번, 2번 단계가 원인이죠. 어떤 원인이 있었길래 10도씩이나 기울고 두 번째 다서는 9도가 기울고 1번, 2번 사이에 무려 19도가 기울면 당연히 화물들이 쏟아지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급선회에다가 원인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3단계로 나눴죠. 사고의 발단, 진행, 결과. 그 원인은 발단 이전에 존재한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2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2개로 나눴습니다. 1, 2, 3번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왜? 4번부터 화물이 쏟아지니까요. 4번부터 하나로 쏟아지니까. 화물이 쏟아지기 전, 화물이 쏟아지고 난 후, 화물이 갑판 위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쏟아져 들어가고 선창 내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 왼쪽으로 쏠려져 들어가는 4번 이후의 선체의 움직임은 화물이 주도하죠. 화물이 주도하잖아요. 화물이 와르르 쏟아지고 한쪽으로 몰려가면 배가 기울어지고, 그죠? 선배님 항해사 하셨지 않습니까? 1등 항해사 하셨잖아요. 선박이 기울어지고, 기울어진 40도 50도 기울어진 배는 물 위에서 수막 현상처럼 회두하게 되는, 쉽게 회두하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화물 쏟아진 이후는 사고의 결과지. 그게 어떻게 원인입니까?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급선에 찾느라고. 자, 첫 번째 1, 2, 3번 묶어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나머지 4, 5, 6, 7을 합쳐서 화물이 쏟아지고 난 후, 화물이 쏟아지고 난 후는 화물까지 포함을 해서 선체의 움직임을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급선회가 없었냐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말이죠. 이거 하나 보시면 압니다. 우리나라 선조위가 자요, 세월호 과대한 선처 고동 현상으로 한 표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표 하나로. 이 표 하나에 보면 사고 순간 전체 180초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제일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아래쪽에 요 밑에 평균 0.9, 평균 0.9. 무슨 평균 0.9인지 아십니까? ROT. 선배님 아시잖아요. ROT가 뭔지. ROT 0.9. 선회율.
1초에 0.9도 움직인 겁니다. 세월호 사고 전체에. 세월호 전 사고 전체를 통틀어서 1초에 0.9도 움직인 회두를 한 것이 어떻게 급선회입니까? 그나마 조금 빠른 선회는 뒤쪽에 화물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 선체 움직임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전은 아까 보셨잖아요. 네? 1, 2, 3 화물이 쏟아지기 전 이 배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겨우 5도 10도 정도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렸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돌아간 수준 아닙니까? 저게 어떻게 급선회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이 급선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구기관도 있고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용역을 준 모든 곳이 엉뚱한 전제를 앞에 놓고 다 했습니다.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왔던 해양대학의 교수님들도 그런 레포트를 내고 용역비를 받으셨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결과가 뭡니까?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이 조타수가 우연변침 시도하는 과정에서 선회가 되지 않아 최소 15도 이상 큰 각도로 조타했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저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은요,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선박 전문가들입니다. 배를 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최소 15도 이상 큰 각도를 썼답니다. 저 배에서 5도 이상만 돌리면 죽는 줄 알고 계속 선배로부터 선장으로부터 회사로부터 회의 때마다 얘기 듣던 저 배에서 어떻게 15도 이상? 죽으려고? 우연 최대 타각인 35도까지 사용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선회하였다. 전체 그림을 보고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간에 화물이 쏟아졌는데. 세월호 급선회 현상은 조타수의 조타 행위로 유발했다? 조타수 과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면밀히 살펴봤는데 세월호 사망사 조타수 과실 없습니다. 물론 그 배에 타고 있는 승조원들 모두는 승객들을 군환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처벌들을 다 받고 있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해 운항적 과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진술서를 전부 다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아닙니다, 저거. 한국해양심판원 특별조사부, 해난심판원이 어떤 곳입니까? 해양안전심판원이 당직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에 의하여 급격한 우연선회, 자연행경사, 우연선회가 먼저가 아니고 자연행경사가 먼저 아닙니까? 더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화물이 쏟아지면서 보건영상 실했다. 변침 시 타각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오랫동안 사용하여 과도한 우선회의 작용사가 발생했다. 저러면은요, 한국해양심판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실한 레포트를 낼 수가 있습니까? 사망사와 조타수의 진술은 일관되고 정확합니다. 배를 타본 사람은 그 진술서 읽어본다면 거짓말 안 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을 겁니다. 항상 5도씩 나눠서 변침했다. 사망사 얘기했잖아요. 조타수도 그럽니다. 우연 5도로 했다가 배가 계속해서 오른쪽 가니까 왼쪽으로 끊어서 5도씩 선회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쓴 것은 좌연 쪽이다. 배를 인양해보면 알 것이다. 진정성이 담긴 얘기입니다. 그 말 자체가 진정성이 담겼다가 아니라 모든 선체의 움직임이 항해사와 조타수의 진술 그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내리는 판단입니다. 아무튼 저런 부실한 결과로 해서 검찰에서는 1심에서 전부 유죄를 내렸죠. 결론도 마찬가지로 황해 과실이고 대각도 변침한 것으로 내렸죠. 물론 항소심에서는 좀 바로 잡혔지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 입장은 도대체 뭡니까? 최소한 야, 세월호 사고의 원인 가운데 급선회가 존재하는 게 맞아? 급선회 한 거야? 급선회 안 한 거야? 요 두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족분들은 진상규명을 하지 못해서 가슴이 오그라들고 어디서 가서 말도 못하고 촛불 정부 앞에 가서 그냥 조용히 단식만 하셔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보도해주는 사람 없고 혼자 몸만 마음만 상하다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겨우 지금 사참이 선조위에서 이어받은 사참이 거기서 잘 결론을 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그리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참위가 잘못하는 부분 몇 개라도 지적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왜? 믿고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는데 그쪽을 비판하기면 마음이 불편하다시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 죽겠습니다. 선조위가 브룩스벨에 용역을 주면서 뭐라고 준지 아십니까? 선조위 위원장님께서 브룩스벨에 용역을 주면서 1번 세월호가 급선해한 원인을 찾아달라. 2번 급격한 침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달라.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 자, 2번부터 갈까요? 급격한 침수. 문 활짝 열어놓고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지? 그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걸 뭘 원인을 찾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정도는 애지간한 조선소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뭘 용역까지 줍니까? 그런 걸. 수밀문 다 열어놓고, 예? 항해 중에 폐쇄해야 될 문 다 열어놓고 다닌 배가 물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얘기죠. 얼마의 속도로 어느 구역을 채웠는가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연구하고 뭐 하는 게 1번 급선회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사고의 원인에 급선회가 없는데 사고 초기에 급선회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급선회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용역을 주니까 브룩스벨은 그 당시에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얼씨구나 잘됐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가능성을 딱 붙여놓고 용역비 받고 갔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 받았습니까? 10수억을 줬다면서요. 그 결과는요. 사참이 스스로 선조위 스스로 솔레노이드는 폐기해버렸지 않습니까? 어저께 오후 2시에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착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하신 우리나라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가셨습니다. 선배님, 우리보다 12기, 선배님보다는 11기 선배십니다. 기관 출신이십니다. 왔다 가셨습니다. 솔레노이드 고착 가능성을 최초로 제기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들여다봤더니 솔레노이드 밸브 문제는 아니더라. 그런데 지금도 그거 매달려서 하고 있는 매체가 있죠. 앵카 이야기할 때 선배님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1등 항해사까지 하셨습니까? 앵카 투어할 때마다 선수에 가서 앵카를 놓는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앵카 이야기할 때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님은 앵카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돌 이야기할 때 해군까지 갔다 오신 항해사를 하셨으면 저 배에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견 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민간들이 우왕좌왕하고 결론 못 노리고 있는 거를 가만히 보시고 그냥 더 이상 문제 제기만 안 하면 장관 잘 마무리하실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셨던 그 자리에서 용역비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준 용역을 줬는데 전제도 잘못된 용역을 준 거예요. 브룩스벨은 얼씨구나. 레포트 한번 보셨습니까? 무슨 조사보고 레포트가 수필을 쓰듯이 그렇게 씁니까?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선배님. 아니, 장관님. 장관 하셨으니까 끝나고 또 지역에서 국회의원 출마하시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직에 계시는 동안 세월호 사고 원인 밝혀주십시오. 아니면 밝힐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고 가십시오. 이만큼의 노력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설사 결과까지 도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만큼의 역할로 해놓으면 이제 사고 진상규명 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겠구나. 급선회가 있는지 없는지, 앵커가 맞는지, 잠수함이 맞는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서 특위를 만들고 브레인스토밍을 하십시오. 계속 전문가들을 초대해가지고 토론하면서 하나하나 배제해 나가자고요. 언제까지 이 혼란을 겪을 겁니까? 그것이 지금 장관님께 주어진, 선배님께 주어진 가장 큰 임무고 책임입니다. 옛날이면 판사 아닙니까, 선배님? 장관이면. 장관 되기가 쉽습니까? 마음만이라도 7년 전 오늘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선배님. 이제 7시가 돼가니까 오후 3시에 안산에 가시지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연설문 직접 쓰십시오. 연설문 직접 쓰시라고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도 담으십시오. 그게 진정한 연설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연설문에 10번, 20번 고쳐가면서 막 문질러가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설문 쓰셨습니다. 내 생각을 담아야 됩니다. 저는 한번 그런 적 있습니다. 청와대 연설비서관 잘라버리라고. 북한에 가서 15만 북한 주민들 15만 주민 앞에서 얼마나 멋있는 얘기를 했습니까? 지키지 못할 연설 내용을 왜 담느냐고. 연설비서관 잘라버리라고. 세월호 가족분들, 박근혜 정부가 해산시킨 해경을 촛불 정부 들어와서 복원시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유가족분들 초대를 하셨잖아요. 배경은 변해야 되고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가족분들의 아픔은, 상처는 치유가 되어야 되고 약속 안 지키셨잖아요. 그럼 연설비서관부터 잘라야죠. 장관님, 연설문 직접 쓰십시오. 오늘은 천사와 같은 아이들이 깜깜한 바닷속에서 하늘의 별이 된 날입니다. 자, 수평선 끝까지 한번 마음을 보냈다가 그리고 오후에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 잘 다녀오십시오. 장관 퇴임하시고 난 이후에 어디선가 만나서 소주라도 한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진탈절TV 가족 여러분, 첫 번째 꼭지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드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도와주셔야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가서 게시판에다가 주르륵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장관님 한 해 후배인 신상철 씨가 장관님한테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영상 주소는 요러요러하니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링크 달아주십시오.